챕터 3인데 양자역학의 포멀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책은 포멀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양자역학의 엑시엄들입니다. Axioms of Quantum Mechanics. 그러니까 피직스라고 하는 게 항상 무에서 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뉴턴 1, 2, 3 법칙을 가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정리예요. 고전역학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면은 미시세계를 다루는 이 양자역학에 있어서는 뭘 가정해야 되느냐? 뉴턴 1, 2, 3 법칙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전역학을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파티클 웨이브의 듀얼리티를 이중성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답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 이제 안개가 그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엑시엄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뭐 5개 혹은 6개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첫 번째의 공리가 뭐냐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상태가 뭔가요, 영어로? state? 그렇죠?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기술이 되느냐 하면은 트라젝토리, 그러니까 어떤 뭐 고전역학 같으면 이제 이런 속도, 순간순간에 있어서의 위치와 속도를 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잘 디파인이 안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속도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뭐 반대로 또 속도를 정확하게 알면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기술이 되느냐 하면은 어떤 웨이브의 상태, 어떤 상태 벡터 사이, 그러니까 포사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 함수 혹은 웨이브 펑션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엑시엄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나가죠. 이제 우선 1번 스테이트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태 함수 혹은 상태 벡터 사이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 하는 게 1번.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섹션 하나를 잡아가지고서 한 6개 정도의 섹션을 마련한 게 챕터 3이에요. 두 번째는 고전역학적으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멘텀, 그렇죠? 속도, 혹은 위치, 모멘텀, 앵귤러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관측할 수 있는 양이죠. 그 관측할 수 있는 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observable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는 이 observable이 도대체 뭐냐, 뭐가 관측할 수 있는 양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위치다. 그러면 위치에는 뭐가 대응하느냐 하면은 위치에 대응하는 어떤 그 x라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대응한다고 그랬고, 모멘텀에는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대응한다고 그랬어요. 앵귤러 모멘텀에는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이거는 뭐냐면 x 곱하기 p, 이걸 이제 벡터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퍼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화살표라고 하는 것은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어떤 그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양들에 대해서 양자역학에서는 그것들이 하나의 오퍼레이터에 해당하고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퍼레이터가 관측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근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어떤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A의 expectation value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은 A를 갖다가 어떤 상태에다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풋사이에 있을 때에 이 풋사이에서의 A의 평균값은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A를 풋사이에 걸면 또 하나의 어떤 벡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나오니까 오퍼레이터를 함수에 걸면 하나의 함수가 나오죠. 그 함수하고 그 자신과의 내적을 취하면 이게 내적이에요, 그렇죠? 그 내적을 또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결정된? 이건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이 스타 A 사이로 써지는 이런 1차원 같으면 dx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인피니티. 그래서 평균값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observable에는 뭐가 일단은 여기서는 뭐냐면 observable에는 오퍼레이터가 그의 그 고전적인 observable에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액션이에요. 세 번째는 관측 가능한 뭐 이걸 갖다가 세퍼레이트하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관측을 이건 평균값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관측을 했을 때에 이런 값이 나온다. 한 번 관측했을 때 이런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평균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 번 관측을 했을 때 평균을 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매번 관측했을 때 나오는 값은 뭐냐? 그렇죠? 그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대한 답이 이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제 난 수리물리를 배웠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 A는 허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허미션 오퍼레이터. 이 observable에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여기다 이 얘기를 집어넣을게요. A는 반드시 A다.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어떤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그거의 아이겐밸류 값이 아이겐밸류들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이겐밸류들이 리얼이다 그 말이에요. 리얼. 양자역학의 세 번째 이제 액시엄이 뭐냐면은 A라는 observable을 갖다가 관측을 했을 때 한 매 관측의 시행 시에 나오는 얻어질 수 있는 값이 뭐냐 하면은 이 아이겐밸류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리얼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측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그것이 액시엄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라. 액시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액시엄은 뭐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양자역학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 받아들입니까?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실험해보면 맞으니까요. 자, 아이겐밸류가 왜
관측값이냐? 관측을 한번 할 때마다 나오는 매번 값이 있겠죠. 그것은 아이겐밸류 중에 하나라 그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것이 양자역학의 세 번째 액시엄이에요. Observed values are one of the eigenvalue. 소리물리를 왜 먼저 배우느냐 하면은 이 모든 새롭게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수학부터 배우려고 해보세요. 그럼 너무 많은 개념이 혼동이 돼가지고 이게 물리인지 수학인지 몰라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이건 수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한 값이 이 아이겐밸류 중에 한 개다. 그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겐 벡터라는 것이 있죠. 아이겐 벡터. 그러면은 A라는 옵서블이 있으면 이 아이겐 밸류를 주는 아이겐 벡터가 있어요. A 사이 n은 그래서 AN 사이 n. 지금 이 AN이 아이겐 밸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겐 벡터에 대한 해석은 뭐냐? 그 말이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어? 여러 가지 확률을 뽑아낼 수 있는 스테이트. 무슨 확률? 그러니까 옵저버블에 대한 그 확률이 확률로 되어 있는. 확률이라. 트라이는 좋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그 상태에 있는데 A를 매저를 해가지고서 A1, A2, A3, A4 뭐 쫙 있겠죠. 뭐 컨티뉴어스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A1을 갖다가 매저를 했다.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다가 같은 걸 갖다가 또 이제 매저를 하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똑같은 값이 나와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Right? 그러니까 사인은 어떤 그 상태냐? 이건 하나의 상태예요, 그렇죠? 웨이브 펑션이니까. 근데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그 상태에선 매저를 10번, 100번, 20번을 해도 계속해서 AN만 주는 A1만 그러니까 사이에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측정을 하면 AN만 주는 계속해서 100번, 1000번을 해도 AN만 주는 그런 특별한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해서 아이겐 펑션 혹은 아이겐 벡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겐 펑션 is an eigen function. An eigen function is a state. Which always gives. 측정을 하면 무조건 AN만 줘요. 아이겐 펑션 사이에는 is a state인데 어떤 state냐 하면은 측정만 하면 AN만 주는 그런 특별한 state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수학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임의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이겐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게 스텀-리우빌 시어리의 이제 뭐 한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사이는 summation of psi n이고 어떤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수학적인 성질입니다.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있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게 스테이트는 뭐냐면은 상태 함수가 되고, 스테이트는 상태 함수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웨이브 펑션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이 웨이브 펑션은 뭐를 이루냐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를 이뤄요. 오케이. 왜 벡터 스페이스를 이루느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와 함수를 더한 것은 또 하나의 이제 함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가 선형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쉽게 스톰 리우빌 시어리에서 잘 알고 있다고요. 그건 뭐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하나의 어떤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그 벡터 스페이스를 힐버트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힐버트 공간의 한 엘레멘트는 뭡니까? 하나의 벡터인데, 그 벡터를 갖다가 이렇게 퍼사이 벡터 이렇게 표시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임의의 벡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작용하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아이겐 벡터들이 있고, 그 아이겐 벡터들이 뭐를 이뤄요? 하나의 베이시스를 이룬다고요. 베이시스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임의의 스테이트를 이런 식으로 그 베이시스에 들어가 있는 그 벡터들로 이렇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으면, 이게 이걸 갖다 스팬한다고 그럽니다. 벌린다. 오케이? 포사이를 이렇게 벌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사실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수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양자역학적인 공리가 들어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수학적인 물적인 공리는 뭐냐면은 여기서 CN의 제곱이 이게 상태가 퍼사이일 때 A를 갖다가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그 값이 AN이 될 확률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확률 해석에 대한 공리예요. 오케이? CN 스퀘어가 뭐냐면 probability. 응? for to get AN by measuring A라는 옵서브를 갖다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다 그러면은 이 앵귤러 모멘텀을 그려가지고서 AN이라는 앵귤러 모멘텀 값을 얻을 확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CN이다.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컨비네이션 중에서 딱 특정한, 이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아니고 그냥 한 개의 아이겐 벡터로 그냥 딱 써지면, 그럼 그때가 뭐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확률이 1로, 그렇죠? 확률 1로 그냥 반드시 그러니까 바로 그런 AN 값을 얻는다는 뜻이죠. Right?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상태가 보세요. 아이겐 펑션이 아니고 임의의 상태예요. 오케이? 임의 상태가 있는데 매저를 해서 happen to be 뭐냐면은 A1이 나왔어요. right?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똑같은 상태를 갖다가 여러 개를 프리페어를 해요. 오케이. 쫙 100만 개를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전자 100만 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 상태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이에 있고 사이에 있고. 똑같은 상태를 어떻게 만드냐? 그건 지금 묻지 마세요. 하여튼 만들었다고 그래. 똑같은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 처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재면은 A1이 나왔어요. 이걸 걸면은 여기다 또 A1이 나옵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거하고 이건 독립이에요. 그렇죠? 독립적인 어떤. 그러니까 여기는 했더니 A1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지만 A2가 나왔어. A3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A2. 그다음에 A1. 뭐 이제 쭉 나오죠. 근데 이 공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 이건 뭡니까? A1이 나올 확률은 C1 제곱. A3가 나올 확률은 C3 제곱. 이걸 갖다 100만 개를 측정을 해보면 확률적으로 A3가 나올 확률은 뭐냐면 C3의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5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보세요. 이건 내가 3번을 이제 다시 4번을 다시 설명한 건데 5번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이놈을 쟀더니 A1이 나왔어. happen to be A1이 나왔어. 근데 여기에 똑같이 프리페어 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시 A를 또 걸었어요. A를 또 쟀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측정값이라는 게 말이 되려면 A1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도 또 A1이 얻어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도 뭐 어떻게 돼요? 또 A1. 한 번 A1을 얻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계속 A1을 얻지 못하면 그럼 뭡니까? 측정값이란 말이 안 되는 거죠. Right? 측정값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웨이브 펑션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뭐 x에 있을 확률이 지금 이제 뭐 여기인데 요거밖에 안 되는데 재보니까 실제로 여기 있더라. 그럼 이 위치를 갖다 확실히 아는 거거든요. Right?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파티클을 갖다가 이제 자꾸 매주를 하면 계속 여기에 있다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돼야 그게 뭐냐면 메저먼트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상태가 풋사이에 있을 때는 A1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C1 제곱으로 요거를 갖다가 얻을 어떤 풋사이라고 하는 상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데 A1은 뭐냐면 확률이 C1 제곱으로서 얻을 뿐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일단 한번 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면은 웨이브 펑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사이 1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저먼트를 했더니 상태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떻게 변하냐?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양자역학의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이게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5번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웨이브 펑션의 콜랩스예요. 펑션 혹은 이걸 웨이브 펑션을 또 뭐라고 그래요? 스테이트의 콜랩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쫙 펼쳐놓을 수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그렇죠? 즉 이것은 C1, 사이1 더하기 C2, 사이2 쭉 있는데 측정을 해서 A2를 얻었다. A를 측정을 해서 A2라는 값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이 사이에서 풋사이2로 콜랩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측정에 의해서 이런 다른 모든 것은 그 얻은 값에 해당하는 아이겐 펑션 그 컴포넌트 이외에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 뭐예요 이게? AN, 즉 측정을 해서 AN을 얻었다.
그렇죠? A를 측정을 해서 AN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4A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4En으로 리듀스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자 하나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전자 하나의 스테이트에만 해당되는 얘기. 뭐 전자 하나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의의 개에 대해서 양자역학적인 모든 개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고요. 이 공리가. 그리고 왜 성립하냐고 더 이상 묻지 마라. 어느 하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면 현상이 설명이 돼요. 오케이? 근데요, 그 콜랩스 되더라도 그 다시 다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전개할 수 있잖아요. good question.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의 특별한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으로서 그러니까 전개를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겐 펑션은 A에 대해서는 아이겐 펑션이지만 다른 오퍼레이터, 그렇죠? 다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아이겐 펑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겐 펑션들로 다시 전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사이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B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B가 B에는 이걸 파이N이라고 합니다. 파이N은 Bn 파이N 이러면은 이 사이N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파이M들로 다시 정의할 수 그러니까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요. right?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바로 나중에 가면은 이제 A와 B를 동시에 매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5번, 6번까지 하고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잊어버리고 안 돌아가면 나한테 리마인드를 하세요. 웨이브 펑션 콜랩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뭐냐 하면은 가장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2장 죽도록 배우고 나서 또 이제 이거 하니까 이상하지만 6번이 뭐냐? 또 하나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뭐냐면 IH 바의 DT 사이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이 해밀토니안이 있어서 해밀토니안이 걸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이 방정식은 우리가 모티베이션은 했지만 이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의 액시엄이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스테이트의 이볼루션이 이렇게 기술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액시엄 중에 하나예요. 6개 액시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2번, 3번을 갖다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5개.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혹시라도 수리물리를 안 배웠다거나 설명을 더 요하는 사람이 있으면 1번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죄송한데 1, 2번. 오케이.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다가 하는 게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다가 하죠. 여기도 보이나 몰라 저쪽에. 잘 보여요? 오케이.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의 임의의 포지션에 어떤 앰플리튜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위치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다음 순간에는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어떤 x와 t의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상태로 이야기를 할 때는 매 순간에는 하나의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로 웨이브 펑션이라고 할 때에 그거는 뭐냐면 타임에 대한 어떤 거 이볼루션보다는 그냥 하나의 웨이브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에는 주어진 시각에 있어서 x의 함수로서의 psi를 생각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즉 t는 상태를 이야기할 때에는 시각 t에 있어서의 상태입니다. 오케이? 시각 t에서의 상태는 psi x t에 의해서 기술이 된다고 말이야. 근데 왜 이걸 갖다가 벡터 공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psi 1이 하나의 상태고 psi 2가 하나의 상태면은 xt 이거를 더한 것도 하나의 상태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일본 질문 굉장히 잘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갖다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일본 보충 설명. psi 1과 psi 2를 더한 것은 하나의 상태가 또 다른 하나의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x에서 어떤 그 뭐 위치라고 하면은 위치 x에서 이걸 갖다가 측정을 해서 여기에 있을 확률은 뭐냐면 상태가 psi 1이면은 psi 1에 제곱을 하면 될 거라고요. psi 2면은 psi 2에 제곱을 하면 될 거예요. Right? 그러면 상태가 psi 1 더하기 psi 2에 있을 때는 그럼 여기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라고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이게 도대체가 psi 1 더하기 psi 2에 이걸 해서 뭐 제곱을 해야 되느냐? I'm sorry.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psi 1의 x에 제곱을 해서 psi 2의 x에 제곱을 해야 되는 거냐?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요. Right? 혹은 확률의 합이 다 0으로 이제 그 1이 돼야 되니까 뭐라 그럴까? 이걸 또 뭐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노멀 복잡한 얘기는 이제 관두고 그냥 이거냐? 여기에 이 어떤 그 웨이브 펑션의 제곱에 그러니까 앱솔루트 제곱의 어떤 그 앰플리튜드가 확률의 앰플리튜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의 뜻이 좀 별로 명확치가 않아요. 얼뜻 생각하면은 psi 1은 여기에 뭐 이렇게 생겼고 psi 2는 뭐냐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psi 1의 이거의 확률과 이거의 확률을 뭐 더하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느냐면 2배의 뭐예요, 이게? psi 1 스타 psi 2 더하기 psi 2 스타 psi 1. 이런 크로스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자기를 배웠으면은 예를 들어서 인텐시라고 하는 것은 엘렉트릭 필드의 앱솔루트 밸류의 제곱이죠. 그렇죠? Right? 그리고 전자기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혹은 이런 그 전자기뿐만 아니라 임무의 어떤 그 웨이브에서 하나의 웨이브와 웨이브가 더해지면은 서로 보완 간섭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상쇄 간섭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간섭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웨이브라면은 파티클의 경우도 그런 보완 간섭, 상쇄 간섭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 보완 간섭, 상쇄 간섭을 주는 놈들이 바로 이 텀들입니다. 교수님 거기서 아이겐 벡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이겐 벡터가 이게 저 아이겐 벡터들이 아닙니다. 내가 좀 앞으로는 아이겐 벡터를 그 질문 잘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아이겐 벡터들을 이건 그냥 아이겐 벡터 4n이라고 쓰면 아이겐 벡터라. 그러니까 파이라고 쓸게요. 앞으로는 파이 n. 오케이? 아이겐 벡터는 파이 n이라는 노테이션으로 쓰겠습니다. 파이 n. 이건 그냥 하나의 상태예요. 아이겐 벡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크로스텀이 스퀘어를 했을 때 나타나는 이 텀들이 이게 뭐냐면은 간섭텀이에요. 간섭텀. 간섭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뉴인하게 웨이브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파티클의 웨이브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그 텀들이 바로 이게 간섭항에 잘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A1과 4A2가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거를 웨이브에서 빛의 경우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를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 그래요. 그래서 슈퍼포지션 이것도 is also a state.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상태의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간섭성을 나타내고 있는 어떤 굉장히 크루셜한 성질인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언클리어해요. 우리 인투이션에. 왜냐하면 한 번도 못 봤거든. 그 시세계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왜 그럼 이 그시세계에서 이런 간섭항들이 별로 나타나지가 않느냐. 간섭성을 우리가 왜 못 보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웨이브의 성질이 나타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게 쉬운 얘기도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이제 깊이 고찰한 사람들이 뭐 디렉이나 이제 파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 스테이트가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뭐예요? 스테이트의 이걸 갖다가 다 합집합이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를 이룬다.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힐버트 공간 혹은 상태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안 썼는데 물리적인 상태는 뭐예요? 웨이브 펑션 혹은 스테이트 벡터에 의해서 기술이 되고 그 물리적인 상태의 모든 그 합집합은 뭐라고 그래? 이게 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뭐 조금 덜 순한 논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시 물리적인 상태는 뭐예요?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이 되고 웨이브 펑션을 다 모아놓은 것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들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한 개의 벡터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웨이브 펑션을 또 하나의 상태 벡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벡터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이런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요 슈퍼포지션 한다는 게 입자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내가 이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하나요? 그럼 이걸 지우고 여기다 쓸까요? 이거 지우기 전에 여기 3번, 4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네. 사이 그 x가 시간 무관한 건데 이 사실 거기서 그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빼면 해밀토니안 사이는 에너지 사이 이렇게 해서 그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구하는 에너지 아이겐밸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저기서 x에 그러니까 푸사이 자체에는 원래 x에 대한 확률이 들어있는 거고 그 아이겐 펑션을 풀면 이제 그거 에너지에 대한 그렇죠.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 펑션.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도 그래요. 에너지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뭐라고 그래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타임 인디펜던트 한거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다 뭐 타임 디펜던트 하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임무인 스테이트,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강조를 하기를 항상 x와 t의 함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타임 t에서의 x의 함수로서의 펑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 타임이 달라지면 스테이트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에너지 값만 원래는 타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은 타임 이볼루션 뭐 할 수 있는 거죠. 프린시플.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아니면 스테이트가 에너지 아이겐 펑션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변한다고요. 상태가 변하면 예를 들어서 앵귤러 모멘텀 값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앵귤러 모멘텀하고 이제 해밀토니안을 갖다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까 그죠 은석이 이야기 아까 질문에서 이 얘기하러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나중에 좀 하겠어요. 네, 이 얘기 근데 한참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누가 무슨 질문을 했더라? 뭐를 더 설명해 달라고 그랬지? 가만있어 봐. 하나 입자에 대해서. 어? 여러 개 입자는 저기 슈퍼포지션 여러 개 맞았어. 그 얘기 하다가 관뒀지. 그래서 이걸 난 지우고 하겠어요. 옛날에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 저 전자의 간섭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고. 오케이? 그러면은 전자의 간섭, 이건 뭐 아주 굉장히 스키마틱한 거지만 전자의 간섭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전자를 갖다가 여러 개를 쏘면은 여기 두 개의 구멍을 갖다가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서 만들어진 패턴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처럼 보이냐 하면은 빛의 간섭무늬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right? 그러면은 이 간섭무늬가 여러 개의 파티클에 대한 어떤 웨이브 펑션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사실은 양자역학의 핵심이 있어요. 실험 자체는 여러 개의 파티클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 개씩 여러 개를 하든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웨이브 펑션을 갖다가 여러 파티클의 어떤 성질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한 개 파티클의 성질로 해석을 하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이에요. 확률 해석의 핵심입니다. 확률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경우에만 이제 말이 되느냐 하면 확률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시행 가지고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여러 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티클을 100만 개를 보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때 내가 뭘 강조했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 개씩 보내도 한 개씩 100만 번 보내면 똑같은 패턴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두 개의 구멍을 통과한 입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파티클 한 개가 웨이브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웨이브의 성질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 미스테리어스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웨이브의 성질은 뭐예요? 파티클 한 개의 성질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웨이브 펑션의 모양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요? 그게 이제 확률 해석의 의미예요. 오케이. 선생님, 예. 그 확률 해석이랑 CN에 대한 확률 해석이랑은 다 약간 다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위치에 대한 것, 관습 실험에서는 이런 걸 했는데, 뭐냐면, 여기는 위치라는 어떤 옵서브를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일반적인 옵서블 A에 관해서 똑같은 어널로지를 취해서 한 거니까, right?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또 퀘스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치의 경우에 대해서 사이 n이 뭐냐?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에 right? 어떤 상태를 갖다가 있으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x라는 값이 나오느냐. 이건 값이에요. 어떨 경우에 이렇게 되는 사이가 뭐가 있나? 하나의 x로 넘어가. 하나의 x. 요건 뭐냐면 그냥 value예요. 요거는 뭐냐면 x 오퍼레이터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뭔가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뭐 x1이라는 어떤 밸류가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이걸 갖다가 어떤 웨이브 펑션 사이 x에 대해서 x를 걸면 항상 x1이냐. 피지컬하게 생각하면 쉬워요. x1이라고 이렇게 100%. 항상 100%가 되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x가 x1일 때만 있고 값이 딴 때는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푸사이 x를 뭐예요? 확률의 총합은 또 이제 1이어야 되니까 4x의 제곱의 dx는 이건 1이 돼야 되고 이런 성질을 갖는 게 뭔가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확률, 여기에서는 이런 확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요. 그렇죠? 맞았어요. 델타 펑션입니다. x가 x1이라는 값에서만 어떤 게 있고 딴 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x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입니다. 이게 임의의 리얼 밸류 x1은 그의 x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x1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포지션의 한 값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는 뭐예요? 델타의 x 빼기 x1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아이겐 밸류에 의해서 뭐예요? 요걸 갖다가 스페시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AN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좋고 이걸 사이 1이라고 하는 대신에 그냥 x1에 의해서 x1이라는 값에 의해서 아이겐 밸류에 의해서 요 스테이트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표시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어떤 함수인데 x의 함수인데 right? x1에서만 어떤 그 밸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아까 어디 갔어요? 이 4분의 이야기를 x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그때의 psi x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렉 노테이션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렉 노테이션은 뭐 psi n이라고도 우리 이렇게도 쓰지만 어떨 때는 그냥 simply n 혹은 뭐냐면은 an 이렇게도 씁니다. 아이겐 밸류만 스페시파이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스톰 리우빌 프로블럼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옵서버블이면은 a의 아이겐 밸류 측정값이 뭐냐? 측정값을 주면 그러면 스테이트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right? 앵귤러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h 받아 혹은 2h 받아, 3h 받아. 그러면은 각각의 값에 대해서 하나의 밸류가 하나의 스테이트가 표시가 된다. 이게 뭐냐면 디렉 노테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하면 됩니까? 이런 스테이트를 뭐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까? x1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alright. 뭐 너무 많은 것을 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는 감이 있는데 교수님, 예. 그럼 저기서 나오는 푸사이가 저기서는 푸사이가 지금 확률의 개념을 담고 있지 않나요 지금요? 푸사이는 뭐냐 하면 여기서 확률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제곱하면 확률이 되는. 네. 예. 그러면 저거랑 그 아까 전에 CN이랑 또 몇 개조 들어가는 건가요? CN도 아까 전에 어떤 프로버빌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은 이거 x의 아이겐 펑션은 델타 펑션이잖아요. 일반적인 함수는 델타 펑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임의의 4a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사실은 어떤 이것이 이런 그 x1들의 이런 x1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우리가 이 x1들 모든 x1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라고요. right? 그러니까 이 cx1이 뭐냐 하는 게 궁금하잖아요. right?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이야기를 더 하죠. 웨이브 펑션 리덕션은 뭐 워낙에 이제 내가 자세하게 했으니까 좀 지우고 내가 3장 전체를 갖다가 지금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6개를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면 3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개씩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결국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리피티션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6개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갖다가 이해를 하느냐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6개를 갖다가 가정한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그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6개의 공리를 이해하라고는 내가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그건 그냥 뉴턴 2법칙이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해를 할 대상과 이해를 안 할 대상을 여러분이 구별을 하지 않으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액시엄 6개를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되는지. 즉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경험 세계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봐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예를 들어 F라는 하나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벡터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이걸 갖다가 어떤 A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임의의 벡터 F를 갖다가 파이엔들로 쓴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익스펜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Cn, 파이. 그렇죠? 그러면은 Cn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이건 그냥 벡터, 베이시스 생각하면 뭐 하면 Cn 구하죠? 예를 들어서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summation Vi의 EI다. 단위 벡터예요. VI를 어떻게 구합니까? 내적하면 되죠? VI는 어떻게 표시됩니까? 이것은 양변을 EI로 내적하면 돼요. 이렇게 내적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CN은 뭐가 됩니까? CN은 phi n과 F의 내적이라고요. 이것을 적분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phi n 스타 컴플렉스라면 이게 컴플렉스 공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phi n 곱하기 f x의 dx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네. 벡터는 이게 교환이 안 되잖아요. 어? 벡터는 교환이 안 되잖아요. 함수는 교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벡터는 벡터 스페이스는 교환이 가능해야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더하기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벡터 A 더하기 벡터 B는 벡터 B 더하기 벡터 A예요. 그렇죠? 벡터 A와 벡터 B가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이거 더하기 이거 하고 그렇잖아요. 벡터의 합은 교환 가능합니다. 그래야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벡터 스페이스의 액시엄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만족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게 그냥 벡터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행렬로서의 벡터가 되려면 이제 로우와 칼럼도 생각해야 되는데. 로우와 칼럼은 뭐냐면 이 컨주게이션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로우와 칼럼은 매우 달라요. 보통 칼럼을 갖다가 벡터라고 하고 로우는 뭐냐면은 이건 뭡니까? 이것은 듀얼 스페이스예요. 듀얼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펑션 R을 정의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놈하고 어떤 이 로우 벡터는 일반적으로 어떤 벡터하고 이놈을 갖다가 이 하나의 이제 뭐라 그래 오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오퍼레이션이냐면 이놈이 임의의 벡터에다가 작용을 하면 하나의 넘버를 주는 실수로 혹은 뭐 컴플렉스 넘버를 주는 그런 하나의 행렬로 그러니까 뭐 어떤 행렬 뭐라고 할까 하나의 오퍼레이션으로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하나의 매핑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일로 돌아와요. 이 얘기를 다시 돌아오면은 나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좀 나중에 다시 이제 쓰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어. CX1이 뭐냐고 이제 묻고 싶거든. 그러면 CX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1이라는 거하고 이런 벡터의 그렇죠? 듀얼 벡터와 듀얼 벡터가 여기에 사이에 작용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코에피션트다.
이 코에피션트가 뭐냐면 바로 사이 오브 x1이라는 것이다. 즉 이 상태 벡터를 갖다가 x1이라는 어떤 그 x의 그러니까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인 델타 펑션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이 오브 x라는 것과 델타 오브 x 마이너스 x1이라는 함수를 해서 뭐예요? 이거 뭐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해서 dx를 한 게 이게 뭡니까? 이건 뭐냐면 사이 오브 x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cx1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따르면은 이게 정의잖아요, 전부. 그렇죠? 여기에 따르면 뭐예요? 이게 푸사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태 함수의 x1에서의 값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그 웨이브 펑션 사이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앱스트랙트한 푸사이가 있어서 이 벡터를 x1이라고 하는 어떤 포지션 벡터의 포지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하고 내적을 한 거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 필기를 해뒀다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양적하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저희 메모 치신 거 1이 어디 하나 붙여놓은 I'm sorry. 임의 x1이기 때문에 x1을 갖다가 이제 x로 그냥 바꿔도 뭐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의 이제 이 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거 추상적인 하나의 그냥 푸사이 x 할 때 그 x 변수고 x1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값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x1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x는 하나의 변수고 x1이라는 것은 그 변수의 한 특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데 자꾸 이런 걸 구별하기 시작하면 수학적으로는 좋겠지만 오히려 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finite dimensional space하고 infinite dimensional space의 어떤 그 어넬로지를 잘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넘버 원은 이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넘버 원에 대한 설명이에요. 전부. 뭐 약간 그 넘버 4에 대한 설명 그것도 되지만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설명할 게 더 있어요. 오늘 뭐 굉장히 그 앱스트랙트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오늘 이제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천천히 하나씩 이제 익혀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장에서 이미 슈레딩거 방정식을 좀 풀어서 양자역학에 대한 좀 이 얼추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래서 3장에 가서 액시엄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양자역학 1, 2, 3, 4, 5, 6이 뭐냐? 공리 6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lright?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6개만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전부 다 스트럭처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양자역학의 모든 것은 이 6개로 떨어져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런 경우나 그러니까 저런 불확정성 같은 경우는 여기 표기가 되는 거죠. 불확정성 원리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부터 다 유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 그 디락 노테이션 중에 XP가 IH인 것, I하바인 것도 여기서 잊을 수 있는. 다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제 추가해야 되냐면 X1하고 P 사이에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이 있잖아. IH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제 assume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액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액시엄이라고 할 수 있냐? 액시엄이라고 할까요? 다른 방법은 내가 모르겠어요. 이건 액시엄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에다 이제 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이 액시엄은 여기에 포함시키는 걸로 하죠. 모든 옵서블은 클래시컬한 무슨 말입니까? 이게 클래시컬한 모든 옵서블은 오퍼레이터에 해당한다고 그랬는데 모든 클래시컬한 옵서블은 X와 P로 쓰여지니까, right?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X와 P 사이의 릴레이션은 XP는 IH 바. 이거를 갖다가 옵서벌에 대한 어썸션으로서 여기에 포함하는 걸로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은 모든 어떤 클래식한 옵서벌은 앵귤러 모멘텀은 이런 걸로 다 써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assume을 하면은 x 리프레젠테이션은 p가 i 분지 h 바의 x에 대한 데리버티브라는 것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assume하면 이게 이렇게 갑니다. 또 p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나중에 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지금 묻지 말고 x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뭐냐면은 p 리프레젠테이션은 ih 바의 dddp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것도 유도할 수 있어요. X 리프레젠테이션이라 하면 뭐냐 하면은 여기서처럼 뭐예요? 풋사이를 갖다가 이무의 함수를 상태 벡터를 뭐로 전개했다는 뜻입니까? 이런 걸로 전개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X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사이를 같은 거를 갖다가 뭘로 할 수 있냐면은 P의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 P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들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CX1이 뭐였어요? 4X1이었어요. 우리가 뭘 보일 수 있냐면 이럴 때에는 DP1이 뭐냐면은 이 개수가 이놈의 개수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갖다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나올 테니까 이건 수학적인 어떤 코롤러들이 이런 것들은 뭐 베이직 어썸션가 공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수학적인 정리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이의 P1 이건 뭐냐 하면은 사이의 X 리프레젠테이션의 포리에 트랜스폼이다. 가만있어 봐. 지금 포리에 트랜스폼은 좀 배우나요? 질문. 예. 저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P는 하가 y dx 그걸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거 유도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모티베이션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은 저거를 액시엄으로 두고 왼쪽에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액션으로 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건데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도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 사실 아까 지금 1번, 2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달라고 나갔는데 2번에 저기 3개 쓰신 거 있잖아요. 오퍼레이터 대응되는 거. 저 대응된다는 게
오퍼레이터를 가정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이것만 가정을 해도 충분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X 리프레젠테이션에서 쓴다. 그러면 이걸 가정하면 되죠. X는 그냥 그러면 저거는 좀 더 왼쪽에 있는 거 일반적인 이건 조금 더 일반적인 거예요. 저걸 가정하면은 X 공간, T 공간 둘 다 얘기를 할 수 있다. 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들어가면 글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다 하는 것보다는 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그게 이제 그걸 조금 더 수학적으로 양자역학을 조금 더 수학적으로 다루는 것이 대학원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컨텐츠는 다 똑같다고요. 이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해주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1, 2, 3, 4, 5, 6을 계속해서 시간 날 때까지 부연 설명을 하는 게 3장 수업이에요. 만약 여기서 여러분 다 이해하면 3장 다 끝난 거예요. 1시간 만에. 자, 2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사실 더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거 외에는. 왜냐하면 옵서버블이 뭐냐?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아는 옵서버블을 한번 대봐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해봐야 우리가 이거 말고 아는 게 뭐냐면은 H hat 뭐냐면은 2n분의 P 오퍼레이터 hat 스퀘어드 플러스 V of X 해시예요. right?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적으로 아는 모든 양은 X와 P가 어떻게 대응되는지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가속도는 X가 P가 이거 다르잖아요. 하, good. very good.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이제 좋습니다. 가속도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냐? 가속도 오퍼레이터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하이젠버그 오퍼레이터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오퍼레이터가 이제 이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X만 생각을 했지 X 오버 T라는 것을 갖다가 define 한 적이 없어요. right? 고전역학에서는 X가 뭐냐면 하나의 밸류 아닙니까? X 하나의 밸류니까 타임 제로에서 여기 있었다면 right? 타임 T1에서는 뭐 여기서는 어디 있냐? 뭐 이거 궤적 말이야. 이게 뭐냐면 X 오버 T. 이게 궤적이에요. X 오버 T라는 것은 궤적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뭐냐면은 궤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X 오버 T라는 오퍼레이터를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X라는 그 오퍼레이터의 어떤 상태가 어떤 그 사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으면 X를 사이에 작용을 해서 다시 하나의 이제 그 상태를 얻고 그것을 다시 사이와 뭐예요? 내적을 해가지고 얻은 이 값. 이게 뭐냐면은 X의 뭡니까? 평균값이에요. 혹은 expectation value입니다. 측정을 자꾸 하면 평균적으로 이런 값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인은 뭡니까? 사인은 t 디펜던스를 가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t 디펜던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멀하게 이 방정식을 풀겠어요. 어디 갔냐? 슈레딩거 방정식을 말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IH 바 DT 사이가 그렇죠? H에 이건 X와 P의 이제 오퍼레이터의 이제 오퍼레이터인데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포멀하게 풀면 뭡니까? 이거 뭐 어떤 양의 타임 데리버티브 도트가 어떤 x하고 그러니까 t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t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xp. 근데 요게 뭐냐면 t에 디펜던트한 거예요, 요게. 그렇죠? 그러면 이 4의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4의 제로에다가 e to the minus h 이걸 적분하면은 포멀리 적분하면 IH, T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right? 왜냐하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나오잖아요. 이거. 그렇잖아요. right? 미분해 보세요. 이거 IH 바 곱하기 DT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I 오브 H 바 곱하기 H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오른쪽이 나오잖아요. right? 이게 솔루션이라고요, 이게.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오른쪽은 뭡니까? 여기서 오른쪽은 타임 디펜던트한 양이죠. 그러니까 왼쪽도 타임 디펜던트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t의 펑션이라고요. 이거 t의 함수예요. 이거 t equal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거를 갖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콘주게이트를 취하면 4의 제로라고 하는 것이 4의 t의 콘주게이트는 e to the 플러스 h 분지 i t h 해서 대가인데 이건 허미션이니까 그대로 되고 4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 네. sorry. 이걸 갖다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쓰겠어요. 4의 제로. 이건 뭐냐면은 왼쪽에다 이렇게 액팅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로 벡터라고요. 이거는 클럼 벡터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로 벡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은 4의 제로 e to the h i t h 해서 x에 e to the minus i t h에 4의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4의 t는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나면은 요 놈은 뭐예요? 타임 인디펜던트 하죠? 이건 타임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타임 제로에 있어서의 한 순간에 있어서의 스테이트 벡터의 한 멤버라고요, 얘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타임 요번에는 요 양을 뭐라고 이제 우리가 디파인을 하냐 하면은 x t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픽처라는 얘기가 그래서 생깁니다. 픽처. 그림인데 픽처가 뭐냐면 그래서 슈레딩거 픽처라는 것이 있고 슈레딩거 픽처가 있고
슈레딩거 픽처가 있고 하이젠버그의 픽처가 있습니다. 버그의 픽처가 있는데 슈레딩거 픽처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쓴 것처럼 처음에 쓴 거예요. 여기서는 타임 디펜던스를 누가 가지고 다니냐 하면 웨이브 펑션이 상태가 갖고 다녀요. 여기는 뭐냐면 오퍼레이터는 뭐예요? 항상 타임 인디펜던트 하죠. No time dependence. 뭐냐면은 상태는 뭐예요? 타임 디펜던스를 끌고 다녀요.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상태는 뭐냐면 상태는 시간에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에 뭐냐 이 오퍼레이터가 타임 디펜던스를 갖고 다녀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그래요. 슈레딩거 픽처와 하이젠버그 픽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오퍼레이터가 타임 디펜던스를 갖고 다니고 사이는 뭐냐면 타임 디펜던스가 없습니다. 타임 디펜던스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T, XT, 그러니까 오퍼레이터 T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은 당장에 뭘 알아차려야 되느냐면 이것은 궤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이젠버그 픽처에서의 오퍼레이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면서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아 맞아.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한 이게 프릴리미너리한 이제 이야기인데 이제 가속도 얘기를 합시다. 가속도가 클래시컬하게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느냐면은 A가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뭘로 디파인 되는 거냐면 X의 두 번 미분으로 정의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슈레딩거 픽처에 있어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없어요. 아무런 타임 디펜던스가 없다고요. 미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양은 언제만 디파인 되는 거냐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슈레딩거 픽처에서는 어떤 뭐랄까 X의 사이 T의 이런 거를 평균값으로 생각을 하고 X의 평균값 있죠. 평균값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두 번 미분할 수는 있겠죠. 가속도를 이렇게는 가속도의 평균값은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가속도라고 정의를 하자. A over T라고.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이젠버그 픽처로 가서 AT는 뭐예요? X over T의 두 번 미분이다. 오퍼레이터의 두 번 미분이다. in 하이젠버그 픽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놈의 두 번 미분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은 뭐 이게 다 나오는데 그냥 줄줄이 사탕이네요. 좀 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1시간 반 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한 5분 쉬었다가 이 얘기를 합시다.